길거리의 한 소녀가 백만장자에게 경고합니다. 그걸 먹지 마세요. 부인이 독을 탔어요. 집에 돌아와 결산을 하려던 백만장자는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울의 지평선에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인 세종대로에서는 서두르는 직장인들과 눈이 부신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 작은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민은 아직 따뜻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더러운 발은 대도시의 거친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감정이 담긴 눈길로 행인들을 유심히 살피며 동전을 던져줄 사람이나 어쩌면 음식을 조금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 보석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동전 좀 주실 수 있나요? 소민은 수줍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소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무시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마치 소민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의 명품 코트가 더러워질 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며 소민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미 무시당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 경험이 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울렸고 하루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길을 헤매며 소민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과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가는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보호소에 데려다 놓고 곧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몇 달 동안의 외로움과 나쁜 대우 끝에 소민은 길거리가 새로운 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소민은 자신이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는 호화로운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으로 안쪽에 우아한 인테리어가 보였고 하얀 식탁보와 반짝이는 식기가 놓인 테이블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배는 다시 고통스럽게 울렸다. 배고픔에 이끌려 수민은 식당 뒤쪽으로 가서 버려진 음식물 사이에 먹을 만한 것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것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민은 반쯤 열린 부엌문 사이로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을 보았다. 마치 식당 손님처럼 옷을 입은 그 여성은 살금살금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다.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녀는 병 안의 내용물을 서빙을 기다리는 접시 중 하나에 쏟아부었다. 수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방금 목격한 일이 좋은 일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성은 빈 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급히 부엌을 빠져나왔고 수민은 그녀가 지나갈 때 고급스러운 향수를 맡을 수 있었다. 몇 초 후 웨이터가 그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갔다. 수민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몰래 식당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웨이터가 중년의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남성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다른 두 신사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녁 식사 나왔습니다. 선생님, 웨이터가 말하며 접시를 남성 앞에 놓았다. 수민은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곳에서 길거리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가 계획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남성이 포크를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안 돼요. 수민이 소리치며 테이블로 달려갔다. 그거 먹지 마세요. 음식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다. 모두가 정교한 분위기를 깨뜨린 더럽고 맨발의 작은 소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입까지 반쯤 올라간 포크를 들고 놀라움과 혼란에 찬 표정으로 소오민을 바라보았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가 묻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소오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두 명의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놔줘!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내가 봤어. 어떤 여자가 당신 음식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고.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접시에서 소녀로 시선을 옮겼다.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곧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애를 여기서 내보내. 아마 돈을 벌려고 관심을 끌려는 거겠지. 그들이 소오민을 끌고 나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소리치며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간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자가 첫 입을 떠는 모습이었다. 차가운 땅에 쓰러진 소오미는 더러운 얼굴로 눈물을 흘렸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순간 홀로 무력한 소오미는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식당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숨막히는 비명이 뒤따랐다. 길가에 여전히 앉아있던 수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보지 못했음에도 무언가 끔찍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식당 안에서는 혼란이 가득했다.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김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둘러보며 도움을 구하는 듯했다. 구급차를 불러요. 김민준의 친구 중 한 명이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식당의 매니저는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긴급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마른 풀에 불이 붙듯 빠르게 퍼졌다. 일부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다른 이들은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수미는 소란을 듣고 일어나 식당 창가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보았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줬더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응급 요원들이 서둘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며 구경꾼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비켜주세요. 한 응급 요원이 외치며 팀원들과 함께 김민준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밖에서 수미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작은 몸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눈가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김민준의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본 그 여자가 식당 뒤쪽으로 급히 나가고 있었다. 수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걷는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기며 신비한 여성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추격은 몇 블록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정의감이 더 강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누군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수미는 그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았다. 빠르게 그녀가 가는 층수를 기억했다. 결심한 듯 소녀는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확한 층에 도착한 수미는 고요하고 우아한 복도에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유일한 문 쪽으로 다가가 차가운 나무에 귀를 대고 들었다. 문 너머에서 그 여성의 흥분되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 끝났어. 김민준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곧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수미는 침을 삼키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그 사업객에 해를 끼치려는 걸까? 갑자기 문이 열렸고 수미는 신비한 여성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잠시 동안 둘은 굳어버린 채 서로를 크게 뜬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야, 여성이 외치며 식당에서 본 소녀를 알아챘다.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수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성은 그녀의 팔을 잡아 아파트 안으로 끌어당겼다. 문이 무겁게 닫히며 소오미는 이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과 함께 갇히게 되었다. 너는 누구야? 뭘 알고 있는 거야? 여자가 물었고 그 위협적인 어조에 소오미는 몸을 떨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소오미는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냥 식당에서 당신을 봤을 뿐이고. 거짓말! 여자가 소리치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민준 킴에게 경고하려고 했어. 네가 보면 안 되는 걸 봤어. 그 순간 아파트의 전화가 울리며 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여자는 여전히 소오민을 단단히 붙잡은 채 자유로운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뭐, 살아있다고? 여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소오민은 희망의 빛을 느꼈다. 식당의 그 남자 민준 킴이 살아있다니.
아직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다. 여자는 전화를 거칠게 끊고 이제 소민을 응시했다. 우리한테 작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꼬마야. 그리고 너는 그걸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두려움이 수민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만이 민준 김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는 여자가 있는 동안 수민은 필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었다. 도시 반대편 서울국립병원에서는 민준 김이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음식에 무언가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뒤집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민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길거리의 어린 소녀의 얼굴, 그녀가 소리치며 그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왜 그를 도우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서울의 거리에서는 유명한 기업가 민준 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각자의 추측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운명과 길거리의 어린 소녀의 운명이 곧 얽히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했을 때 혜진 김의 휴대폰이 울려 불안한 꿈에서 깨웠다. 그녀는 병원 번호를 알아보고 빠르게 전화를 받았다. 김 여사님, 남편분께서 안정을 찾으셨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급히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하십니다. 전화 나토의 목소리가 알렸다. 혜진은 안도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그날 밤을 견뎌냈지만 무슨 급한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며 대답했다. 한편 서울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수민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소피아라는 이름을 알게 된 신비한 여자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꼬마야. 소피아가 분노로 빛나는 눈으로 위협했다.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네가 본 걸 떠들고 다니게 둘 수는 없어. 소미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탈출할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킴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혜진 킴은 민준의 병실에 도착했고 그가 창백하지만 정신이 맑은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혜진, 목소리가 쉰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할 게 있어. 길거리에 사는 한 소녀를 찾아줘. 그녀가 어젯밤 식당에서 내게 뭔가를 경고하려고 했어. 혜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길거리 소녀? 민준. 약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 아니, 혜진, 들어봐. 민준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내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했고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열쇠야. 혜진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민준,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할까? 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 새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편 지호의 아파트에서 소미는 탈출할 기회를 노리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조용히 전화를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중 한 통화에서 소미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았어. 너무 많이 말하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해. 그래, 여기 소녀가 나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계획에 방해되지는 않을 거야. 소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서 자신이 아는 사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혜진은 혼자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전날 저녁에 식사를 했던 레스토랑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다. 발댓 씨,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 어젯밤 레스토랑의 보안 카메라, 녹화본이 필요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니저는 킴이라는 성을 듣고 망설임 없이 협력했다. 물론이죠, 킴 부인.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후 H진은 병원의 한 방에서
민준과 함께 녹화본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소녀가 레스토랑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민준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순간을 보았다. 저 아이야.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아이를 찾아야 해, 혜진. 저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열쇠야.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그 아이를 찾을게, 민준. 진실을 밝힐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한편 지우의 아파트에서 수미는 마침내 기회를 엿보았다. 지우가 중요한 전화로 정신이 팔려 수민을 가두어둔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심정으로 수민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현관까지 도달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그녀는 문고리를 돌렸다. 수민이 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 지우가 뒤를 돌아 그녀를 보았다. 야, 어디 가는 거야? 지우는 소리치며 소녀를 향해 달려갔다. 수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달려 내려가며 가능한 한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고 지우는 그녀를 뒤쫓았다.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러 그녀는 전에 없던 속도로 달렸다. 거리로 나온 수민은 서울의 혼잡한 교통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뒤에서 지우의 분노에 찬 외침을 들었다. 운이 좋게도 수민은 정류장에 멈춰있는 버스를 보았다. 망설이지 않고 그녀는 달려가 마지막 순간에 버스에 올라탔고 문이 그녀 바로 뒤에서 닫혔다. 헐떡이며 심장이 뛰는 가운데 수민은 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뒤에 남아 분노에 차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수민은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녀는 탈출했지만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민준 김을 찾아가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버스가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수민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쉬지 않을 것이다. 도시의 반대편에서 혜진 김은 신비로운 길거리 소녀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을 시작했고 그녀들의 길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차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있었다. 줄거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소민, 민준 김, 그리고 혜진 김의 운명은 용기 구원,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축으로 얽히게 될 운명이었다. 소민이 탄 버스는 서울의 거리를 구불구불 지나며 그녀를 즉각적인 위험에서 멀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잘 알고 있던 도시의 세세한 부분을 눈여겨보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승차 요금을 받으러 온 차장이 다가오자 소민은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요금을 낼 돈이 없었다. 변명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한 노파가 끼어들었다. 내가 이 아이 요금을 낼게요. 노파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얘야, 무슨 일 있니? 소민은 망설였다. 오랜 불신이 절박한 도움의 필요성과 맞서고 있었다. 저 누군가를 찾아야 해요. 마침내 그녀는 털어놓았다. 민준 킴이라는 남자분이요. 정말 중요해요. 노파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준 킴, 그 사업가 말이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서울 국립병원에 있다던데 어젯밤에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봐. 소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목적지를 알게 되었다.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녀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병원으로 가는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한편 민준 킴의 사무실에서는 혜진 킴이 남편의 파일을 검토하며 누가 그를 해치려는지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지친 눈은 문서를 하나씩 훑어보던 중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시의 큰 지역을 변화시킬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였다. 그러나 혜진이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조항이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아보가도 태호캉.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세요. 이 새 프로젝트 계약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도시 반대편에서는 지오가 패닉에 빠져 있었다. 소민의 탈출은 모든 계획을 폭로할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의 번호를 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그 아이가 도망쳤어요.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전화 건너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를 찾아.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잖아. 그녀가 민준, 킴이나 다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야 해. 지오는 전화를 끊고 결의에 찬 얼굴로 가방을 들고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스피탈 나시오날 데 세울에서는 민준, 킴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는 약함과 싸우고 있었다. 테어 큰 무언가가 걸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생명을 노린 시도 이상의 무언가가요. 그의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가며 점들을 연결하려고 했었죠. 그때 한 간호사가 그의 병실로 들어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선생님, 로비의 한 소녀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요. 민주는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일까? 그를 구하려고 했던 그 소녀일까?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세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힘을 내어 말했죠. 몇 분 후 수민이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너구나.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경고하려고 했던 거야. 수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봤어요, 선생님. 한 여자가 당신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잡았어요. 하지만 도망쳤어요. 꼭 말씀드려야 했어요. 민주는 손을 내밀며 수민을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꼬마야.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줘. 그렇게 소우미는 지오를 식당에서 본 순간부터 필사적인 도주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민준, 킴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소우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점점 더 진지해졌다. 한편 H해진 킴은 에이보가도 테오칸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계약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에서 수백만 원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모든 증거는 회사 내부의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 킴의 병실에 들어간 치해진 킴은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길거리 소녀를 보고 놀랐다. 민준, 이 아이는 누구야? 민준 킴은 아내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안도와 결심이 섞여 빛나고 있었다. 혜진, 이 아이는 소우민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이 퍼즐에 빠진 조각을 제공했어. 아보가도 타에호 칸근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에 연락할게.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야. 변호사가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 민준 킴은 소우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소우민,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줬어. 어떻게 너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소우민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하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선생님. 흥분한 장면에 감동한 혜진은 수민에게 다가갔다. 너 머물 곳이 있니, 얘야? 수민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자 혜진은 민준과 눈길을 교환했다. 말없이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래, 혜진은 수민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에 새로운 멤버가 생긴 것 같네. 그 순간 경찰이 호출되고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구원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유대가 가장 강한 유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병원 밖에서는 지우가 수민을 완전히 침묵시키기로 결심하고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고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국립서울병원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간인 복장을 한 경찰들이 복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진지한 표정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민준 김의 병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년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준호 이경감은 수민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민준과 혜진의 보호 아래 더 자신감을 얻은 소녀는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놀라운 명확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리고 그 여자 지우가 김 씨의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니? 경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후 그의 아파트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그가 계획에 대해 어떻게 민준 킴 씨가 중요한 일에 간섭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인스펙터 존 홀리는 민준 킴이 회사 변호사인 에이보가도 태호 칸과 의미 있는 눈길을 교환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서에서 발견한 불규칙한 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음모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 킴은 아직 병원 침대에 있었지만 눈에 띄게 기운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누가 더 관여했을까요? 지우 혼자서 그 계약서를 조작할 권한은 없을 텐데.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H혜진 킴이 앞으로 나섰다. 민준, 나는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알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곧 말하려는 것에 분명히 동요한 기색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의 파트너인 승호팍 씨가 가졌던 이상한 미팅 기억나요? 당신과 논의하기를 거부했던 그 미팅들 말이에요. 민준 킴의 눈이 깜짝 뜨였다. 승호팍은 20년 넘게 그의 파트너였고 거의 형제처럼 여겼던 친구였다. 그의 배신이라는 생각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지만 퍼즐 조각들이 불편한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스펙터 존 홀리는 즉시 무정의를 들었다. 지금 당장 승호파크의 거주지로 팀을 보내세요. 그리고 병원의 보안을 강화하세요. 만약 그들이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뭔가 절박한 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지오가 방문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얼굴을 살펴보며 소우민을 찾고 있었다. 직접 나서는 것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절박함이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입을 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었다. 갑자기 지오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챘다. 오랜 불법 활동으로 날카로워진 그녀의 직감이 경고를 울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민준 킴의 방에서는 계획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업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H혜진 킴은 관련자들을 경계시키지 않고 전체 작전을 폭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에이보가도 태호 칸기 경고했다. 만약 승호파크이 우리가 그를 쫓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중요한 증거를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어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소민이 아이디어를 냈다. 만약 제가 미끼로 쓰인다면요? 소민이 소심하게 제안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럴 생각도 하지 마. 혜진 킴이 소민을 보호하듯 팔을 두르며 외쳤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민준 킴은 사업 세계와 위험한 수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아이디어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다. 잠깐 혜진, 소민이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만약 그녀가 우리의 보호에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인스펙터 존 홀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이해했다. 우리는 지우를 그리고 그를 통해 승호를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을 거야. 이어지는 논의는 격렬했다. 혜진은 수민을 어떤 위험에도 빠뜨리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민준과 준호 경감은 이 전략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기회로 보았다. 수민은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긴 논의와 꼼꼼한 계획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민은 미끼로 사용될 것이지만 지속적인 경찰 보호와 여러 층의 보안 아래에서 진행될 것이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동안 지우는 승호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여기 있어.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속삭이며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다.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지우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때 그녀는 병원 창문 너머로 한 작은 인물을 보았고 그것이 바로 수민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운데 지우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그 아이를 잡아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세심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물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직전이었다. 서울의 밤이 깔리면서 국립서울병원은 임박한 대결의 현장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어두운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 길거리 소녀, 그리고 법의 힘 사이에 불가능한 동맹이 정의를 찾기 위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고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서울을 덮치며 국립서울병원은 긴장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환하게 밝힌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고 곧 펼쳐질 드라마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혜진이 준 간단한 옷을 입고 병원 내부 정원을 불안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가 이곳에 흩어져 있는 변장한 경찰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눈길에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병실에 임시로 마련된 지휘본부에서 준호 이 경감은 작은 은폐 카메라를 통해 작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거야? 혜진이 스크린에 비친 수민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모든 관련자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병원 밖에서는 지우가 주차된 차량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민의 작은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승호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어. 우리 기회야. 전화 건너편에서 승호의 목소리가 긴장감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해. 경찰이 사방에 있어, 지우. 너무 위험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우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바로 병원으로 와. 내가 그 애를 잡을 거야. 전화를 끊은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용기를 모았다. 단호한 걸음으로 소민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정원에서 소민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눈치껏 뒤를 돌아보니 지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인스펙터 준호 리의 지시를 떠올렸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소민은 조용히 정원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지휘본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끼를 물었어. 인스펙터가 중얼거렸다. 팀들 위치를 잡아 내 신호를 기다려. 지호는 점점 더 자신감을 느끼며 속도를 높였다. 몇 초 만에 소민 옆에 다다랐고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소리 내지마 꼬마야. 지호가 속삭였다. 나랑 같이 가자. 소민은 진심으로 느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발 다치게 하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 순간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검은색 차가 병원 주차장에 갑자기 진입했다.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에 승호 박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지금이야. 준호 이 경감이 소리쳤다. 마치 어디선가 튀어나온 듯 경찰들이 정원 구석구석에서 나타났다. 깜짝 놀란 지우는 수민을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놀라운 민첩성을 보인 소녀는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연방 경찰이다. 꼼짝 마라. 한 경찰관이 외쳤다. 둘러싸인 것을 본 승호는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금방 제압당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행동을 하며 가방에서 총을 꺼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공포에 얼어붙은 수미는 지우의 총구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경찰들은 총을 겨누며 소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망설였다. 그때 정원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 그만해. 병원 입구에서 혜진 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민준 김이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우는 옛 목표를 보며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왜 지우야? 민준이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수년간의 신뢰를 돈 때문에 배신한 거야? 민준의 말은 지우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총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넌 이해 못해.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야망, 권력. 그게 내가 항상 원했던 거야. 지우가 방심한 그 순간을 틈타 한 경찰이 그녀 뒤로 살며시 다가갔다.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녀의 무장을 해제했다. 지우박과 승호박 너희들은 체포됐다. 준호 경위가 수갑을 들고 다가오며 선언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채워져 끌려가는 동안
수미는 혜진과 민준에게 달려가 그들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그녀를 꽉 안았다. 너는 정말 용감했어, 우리 딸.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혜진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이제 다 괜찮아. 너는 안전해. 준호, 경위는 그들 세 사람에게 다가가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 어린 소녀의 용기와 협력 덕분에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기업 사기 조직 중 하나를 해체할 수 있었어. 그날 밤에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수미는 민준과 혜진을 바라보며 눈 속에 묻어둔 질문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길을 나눴다. 수미나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랜만에 수미는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서울국립병원은 점차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 혜진, 그리고 수민에게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묶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서울은 밖에서 밤의 교향곡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병원 벽 안에서 일어난 깊은 변화에는 무관심했다. 배신과 탐욕의 이야기는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었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오래가는 유대가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병원에서의 극적인 밤 이후의 날들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정과 변화의 소용돌이였다. 아직 회복 중이던 민준 김은 회사의 재구성 과정에 완전히 몰두했다. 승호박의 배신은 경영진의 공백을 남겼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 한편 혜진은 남편의 사업을 돕는 것과 수민을 돌보는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수민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혜진은 수민이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약 2주 후에 어느 화창한 오후 수민은 김 가문의 저택 발코니에 앉아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거리의 굳은 살로 덮여있던 발은 이제 편안한 슬리퍼를 신고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이 뜨거운 초콜릿과 쿠키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 기분은 어때, 사랑스러운 아이야? 수민은 어깨를 으쓱였고 혜진은 이미 그것을 불확실함과 취약함이 섞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모든 게 달라요 라고 아이는 대답하며 초콜릿 한 잔을 들었다. 혜진은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다. 많은 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네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때 민준이 지팡이에 살짝 의지하며 발코니에 나타났다. 그의 회복은 순조로웠지만 의사들은 그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었다. 안녕, 내 사랑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변화에 대해서요. 혜진 김은 남편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준 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그는 수민을 바라보며 진지하지만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수민아, 혜진과 내가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소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다. 부부가 그녀에게 보여준 애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느 순간 그들이 마음을 바꿔 그녀를 멀리 보낼까봐 걱정이 됐다. 수민의 불안을 눈치챈 민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너를 공식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우리는 네가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딸이 되길 원해. 수민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겨우 속삭였다. 혜진은 다정하게 수민의 손을 잡았다. 세상 무엇보다도 원해, 얘야. 너는 이미 우리 삶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야. 수민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독과 두려움, 불신의 세월이 진정한 집이라는 약속 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과 민준을 꼭 안았다. 그 후 몇 달은 적응과 발견의 시간이었다. 입양 절차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민은 서울의 최고 학교 중 하나에 다니기 시작하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사치와
주변의 기대감에 압도되어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거리에서의 삶에 대한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깨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혜진과 민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인내, 이해를 제공하며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스캔들로 흔들렸지만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치명적인 밤으로부터 1년 후 김 가족은 입양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법원에 모였습니다. 수미는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혜진과 민준의 손을 잡은 채 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자 그들은 소수의 기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거리의 소녀가 기업가를 구하고 결국 그에게 입양된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민준 씨,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수민과 혜진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영웅은 제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수민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여전히 수줍어하던 수민은 새로운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이 밖에서 빛나고 있을 때 김 가족은 집에서 축하를 벌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수민을 공식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수민이 새 사촌들과 웃고 혜진이 친구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민준이 조카들과 농담을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민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던 소녀는 이제 집과 가족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고 수민은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 민준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찾은 사랑은 그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유대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서울은 다른 도시처럼 보였지만 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사랑과 같은 몇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2세가 된 수미는 긴장한 듯 거울 앞에서 졸업가운을 고쳐 입었습니다. 한때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기대와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려고 했습니다. 준비됐으니 사랑스러운 아이야? 혜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수미는 돌아서며 10년 전 한 무서워하던 길거리 소녀에게 마음과 집을 열어준 여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수미는 목이 메인 차에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혜진은 다가가며 수민의 머리에 사랑스럽게 졸업모를 고쳐 씌워 주었습니다. 우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사랑아. 네가 정말 멀리 왔어. 그 순간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이제 흰색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두 여인, 빛날 준비는 됐나요? 수미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입양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안겼다. 아빠, 저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그녀를 꽉 안으며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 우리 딸아. 네가 우리에게 꿈꿀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단다. 그곳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입양 후 처음 몇 년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수미는 거리 생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 반항과 두려움, 의심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장애물 앞에서도 혜진과 민준의 사랑과 인내는 흔들리지 않았다. 졸업식은 축하와 성찰의 시간이었다. 수민이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을 때 그녀는 관객석에 있는 혜진과 민준뿐만 아니라 이전 삶에서 만난 익숙한 얼굴들도 보았다. 그녀를 도운 사회복지사들, 그녀를 구출한 경찰관들, 심지어 그녀가 여러 해 동안 도왔던 옛거리의 동료들까지
졸업식이 끝나고 카메라 플래시와 감동적인 포옹 속에서 수미는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 놀랐다. 축하합니다, 김 변호사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퇴한 이준호 경위가 옛날과 똑같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경위님, 수미는 그를 따뜻하게 안으며 소리쳤다.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전직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지. 알다시피 내가 경력을 쌓아온 수년 동안 네 사건만큼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은 거의 없었어. 오늘 여기서 법학을 전공한 내 모습을 보니 선이 진정으로 승리할 때가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축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소미는 킴 가문의 저택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10년 전 이채진과 민준이 그녀를 입양할지 물었던 그 장소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 그녀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미는 뒤를 돌아보며 2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 민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냥 추억에 잠겨 있었어. 그녀는 그의 포옹을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인생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참 놀랍지 않아? 소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대단해, 알잖아? 네가 이겨낸 모든 것, 네가 이룬 모든 것. 소민은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알겠어? 오랫동안 나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궁금했어. 이제는 알겠어. 왜 그랬던 거야? 민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어. 소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내 학위와 경험을 활용해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야. 법정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싸울 거야. 아무도 내가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돼. 미겔은 그녀를 더욱 꼭 안으며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나도 내 곁에서 모든 길을 함께 할 거야. 파티로 돌아온 수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혜진과 민주는 서로 사랑에 빠진 듯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다.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졸업을 축하하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특별한 여정을 기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수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서울의 거리에서 여기까지 긴 길을 걸어왔다. 모든 도전, 모든 눈물,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그녀를 지금의 여성으로 만들었다. 미래는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바로잡아야 할 불의가 많으며 만져야 할 많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구와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수미는 조용히 축배를 들었다. 그녀를 단련시킨 과거를 위해, 그녀를 축복한 현재를 위해, 그리고 그녀가 형성할 미래를 위해 거리에 소녀는 목적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했고 받은 사랑과 기회를 세상에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희망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사랑의 변혁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거리의 그림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